안녕하세요. 2020년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 씨의 복수를 돕는 민현서 역할로 주목받은 배우 심은우 씨. 뭐 새로운 거를 하지는 못했고 과거 심은우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며 한순간에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2년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심은우 씨의 학폭 논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녀, 탈북자 역할부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민현서 역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중 한 명이 심은우 씨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거기다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활동하면서 요가 학원까지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누군가의 폭로로 이게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시작은 2021년 3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익명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쓴이는 심은우 씨 중학교 동창 A 씨의 친언니인데 이 친언니 주장에 따르면 이 심은우 씨의 주도하에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둘러싸고 동생에게 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일단 실제로 연예인 이렇게 학폭이 터지면은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가장 먼저 그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을 하던가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 언론사에서 정말 작심하고 심은우 씨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동창생들의 인터뷰를 했어요. 6명이나 됐습니다, 무려. 근데 그 결과 이 6명의 사람들이 모두 학교 폭력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은우 씨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동창들의 증언이 엇갈리기 시작을 해요. 이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동창의 주장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는 결국 구체적인 묘사를 사람들이 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심은우 씨가 얘기해봐라고 하면서 폭로자의 동생의 어깨와 배를 사물함 쪽으로 밀었다. 자기가 이거를 봤다. 직접 목격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폭로자의 동생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면은요, 이게 학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했던 거 아닌가라는 또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소속사와 폭로자의 입장, 또 동창들의 증언도 서로 엇갈리면서 지금 듣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에 대해서 심은우 씨가 직접 밝힌 내용은 없나요? 네, 심은우 씨 이 학폭 논란이 불거지고 20일 만에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기억에 대해서는 선명하지 않지만 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어요.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이 학폭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피해자와 이 여론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단 사과는 하겠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심은우 씨가 이제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심은우 씨가 SNS를 통해서 2년 만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폭로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봤습니다. 요즘에 더 글로리가 흥하면서 심은우 씨한테 제2의 연진이다. 뭐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는데 그걸 보고 꽤 울컥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SNS에 학창 시절 전체가 학폭 가해자였던 걸로 오인돼서 현재는 신체적 가해를 무참히 입힌 마치 연진이 같은 사람으로 내가 낙인이 된 게 속상하고 힘들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거든요. 이어서 이 악플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이 강경 대응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꽤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 폭로자도 그 글을 봤겠죠. 그래서 2차 저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또 게재를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만약 연진이처럼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면 심은우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고요. 정신적, 정서적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신체적 폭력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첫 폭로자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주도한 거는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학폭 주장이 입증하기가 또 해명하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폭 의혹 터지고 한 2년 정도를 심은우 씨
화면에서 본 적이 본 적 없는 것 없는 같아요. 것 같아요. 작품에서 본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심은우 씨의 경우에는 이 사실 학폭 의혹이 나오기 전에 촬영을 해놓은 작품이 또 있습니다. 날아올라라 나비라는 이 작품인데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심은우 씨의 학폭 의혹이 자꾸만 커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개하지 못하고 대만의 한 방송사와 OTT 플랫폼에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 학폭 논란 지나고 나서 1년 7개월 후에 당시 소속사랑 전속 계약은 만료가 됐어요. 재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다른 소속사와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국 이 학폭 논란을 풀기가 쉽지 않다고 일선 연예 기획사들이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고 아예 작품 활동을 쉰 건 아니었어요. 지난해 11월에 영화 세이레를 통해서 한 차례 복귀를 시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면 이런 언론 시사회, 언론 앞에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할 수 있는데 심은우 씨 같은 경우는 모습을 드러내서 현장에 있던 취재진도 적잖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건 참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또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고 또 앞으로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또 더 좋은 배우로 증명해내고 그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것이고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학폭 논란에 휩싸인 스타, 걸그룹 르세라핌의 전 멤버 김가람 씨입니다. 뛰어난 비주얼과 실력으로 데뷔 전부터 르세라핌의 핵심 멤버로 손꼽혔는데요. 하지만 데뷔 티저가 공개되고 하루 뒤 다수의 폭로글 해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며 데뷔 2개월 만에 팀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학폭 의혹으로 르세라핌에서 불명예 탈퇴한 김가람 씨의 학폭 논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르세라핌의 공식 데뷔일은 2022년 5월 2일인데 그 전에 먼저 멤버들을 소개하잖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왜? 딱 걸그룹 하셨으니까 네. 배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누구를 어디에 세울지 네, 센터셨잖아요. 저는 이제 여자 둘이라 센터라기 하는 거였거든요. 둘둘이었거든요. 그래서 센터라고 5명이면 센터인데 짝수니까 뭐 그건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 마음속 센터는 지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한윤 씨. 예. 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순서가 굉장히 앞에 배치되면서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에 기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 배치됐다는 건 굉장히 그쵸, 중요한 링크 강력한 멤버일 수 멤버로 있죠. 맞아요. 생각을 예. 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그 링크가 맞아요. 첫 번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도 높아졌을 때 딱 김가람 씨를 소개를 했는데 게다가 키도 커요. 170이 넘기 때문에 멤버 중에 두 번째로 크거든요.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고 단 하루 만에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김가람 씨가 중학교 시절에 좀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랑 어울렸고 지나가다가 욕을 듣거나 SNS를 통해서 공개 저격을 당해 모욕을 입었다는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데뷔를 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논란이 나온 거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반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학폭 의혹은 악의적인 소문이며 사실 무근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오히려 김가람 씨가 학폭의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김가람 씨가 5월 2일 이 르세라핌으로 본격 데뷔하자마자 이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이 김가람 씨의 과거 학창 사진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좀 민망한 사진이죠. 이 노골적으로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이 손으로 좀 묘사를 하기도 하고 음담패설이 적힌 칠판 앞에서 이 친구들하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가람 씨가 물론 뭐 올바르고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김가람 씨가 누군가에게 저 그림을 강제로 그리게 했거나 희롱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폭 논란과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거 보면 김가람 씨가 가해자가 아니라 학폭 피해자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좀 많이 헷갈리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이제 5월 14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학폭 의혹을 반박하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폭로글을 작성한 A 씨가 김가람 씨 친구의
반나치의 사진을 SNS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피해를 본 김가람 씨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거지 일방적인 학폭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걸 바로잡는 과정에 있었던 다툼이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학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 지난 일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말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가람 씨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 학폭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이 사진은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가해 학생 칸을 보면 김가람 씨가 학폭으로 인해 징계 처분까지 받았던 사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김가람 씨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5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호 처분이라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학교폭력이 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은요,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이 학폭의 심각성, 그리고 반성 정도, 마지막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에 따라서 1호부터 9호로 9단계로 나눠지는데 김가람 씨가 받은 이 5호 처분은요. 졸업 후에도 학생부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교내 전문 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 또는 심리 치료를 받는 것까지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수준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가람 씨 결국 데뷔 3개월 만에 하이브와 이 전속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팀에게 학폭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는 빠른 손익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김가람 씨를 탈퇴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2주간의 활동을 끝으로 르세라핌 멤버로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럼 김가람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취재 결과 김가람 씨는 이 르세라핌 탈퇴 후에 현재 학생 본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S예고에서 연기과를 들어가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드라마 앵그리맘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대형 신인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이후 다수의 작품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 학창시절 잔인하게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수 씨의 학폭을 둘러싼 진실 공방전, 그 실체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우 지수 씨는 데뷔 초부터 박보검 씨, 서강준 씨와 함께 93년생 훈남 트로이카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갑작스럽게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저도 엄청 놀랐어요. 워낙에 뭐 연기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배우였거든요. 또래 배우 중에서도 가장 연기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20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배우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땐 이번 학폭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굉장히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였어요. 네, 지수 씨의 학폭 의혹은 처음에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걸까요? 네, 정말 2021년 3월이요. 연예계에 정말 학폭 논란이 폭탄처럼 터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지수 씨도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2일이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는 중학교 시절에 일진으로 군림을 하면서 폭행, 언어폭력, 그리고 물품 갈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오기가 무섭게 다른 동창생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면서도 지수 씨 건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정도가 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주장들을 보면은 중학교 당시입니다. 중학생일 때 동급생들의 따귀를 때리는 듯 구타를 했고 비비탄 총을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끼리 싸우게 했고 싸우지 않으면은 구타를 한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하는 단어가 단순히 학폭 가해자를 넘어서 이거는 폭력배, 양아치 수준이었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키워드까지 등장했어요. 근데 정말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빨리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수 씨 학폭 논란 이틀 만에 본인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일부 학폭 논란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과문을 살펴보면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게다가 시점 자체가 좀 문제가 됐던 게 학폭 의혹이 제기될 시점에 드라마의 또 주인공으로 또 출연 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작품은 주인공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수 씨는 당시 K본부의 달이 뜨는 강이라는 드라마의 사극에서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온달 역이 어떤 극 중 캐릭터였냐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비폭력주의자로 살다가 평강이를 위해서 장군이 된다. 약간 이런 캐릭터였어요. 예, 예. 하필이면 왜 비폭력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이런 폭로들을 보고 드라마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어렵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수 씨요, 이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드라마에서 당장 하차하라라는 이 아주 화난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방송 6회 만에 이 지수 씨의 중도 하차를 공식화하고요.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중단을 하면서 논란은 아주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인공이 빠지면 드라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이 뜨는 강이 20부작이거든요. 근데 방송이 나간 거는 6부까지였는데 촬영은 80% 이상 마친 상태였어요. 나머지가 전부 다 지수 씨 얼굴로 촬영을 마쳤다는 거죠. 여기서 제작사가 결국 이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지수 씨가 빠지고 그 자리에 나인우 씨를 캐스팅해서 다시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비용이 더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 드라마는 아예 방송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결국 제작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드라마 한 편당 제작비가 진짜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한 회가 아니고 무려 6회차를 모두 재촬영을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작품의 제작비가요, 무려 200억 원 규모였어요. 사전 제작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 회당 제작비가 10억 원 정도인데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과 시간에 대한 물리적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 제작사가 지수 씨 소속사를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제작사와 이 소속사 간의 소송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영 중인 드라마 하차를 끝으로 지수 씨가 활동을 전면 중단했는데 이후에 피해자라고 주장한 최초 폭로자를 고소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일단 최초 폭로자 그리고 피해를 주장한 댓글을 단 2사람 이렇게 3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는데 지난 1월 결과가 나왔어요. 셋 다 명예훼손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수 씨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거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그거잖아요. 자, 근데 아까 보세요. 제작사가 소속사를 상대로 30억 규모의 소송을 냈죠. 그러면 소속사는 어떻게 되냐? 지수 네가 책임져라라고 구상권을 또 청구를 합니다. 이때 지수 씨 입장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예훼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면은 본인이 지어야 되는 책임도 어느 정도 경감이 되거든요. 이거를 노리고서는 이렇게까지 고소를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논란 이후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중 앞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혹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려진 게 있을까요? 이 매니지먼트사 이 분들에게 좀 지수 씨 향후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지수 씨를 영입을 하게 되면은 현재 30억 규모의 이 손배소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지수 씨의 일단 연기 미래에는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학교 폭력에 휩싸인 스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피해자라고 거론된 쪽 모두 연예인이어서 더 큰 충격을 던져준 분들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학폭 논란에 휩싸인 마지막 스타, 걸그룹 아이들의 전 멤버 수진 씨입니다. 성격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무대 밑에서는 성격이 안 좋진 않아요, 제가. 한 익명의 글을 통해 수면 위로 수진 씨의 학폭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아역 출신 배우 서신혜 씨 역시 수진 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두 사람을 둘러싼 학폭 논란의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이 학폭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2021년 2월이거든요. 당시 글을 보면은 자신의 친동생이 과거 수진에게 왕따와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면서 꽤 구체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첫 번째 폭로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생들이 나서서 이 추가 폭로를 이어가는데요. 수진이 학생일 때부터 술과 담배를 했고 다수의 동창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추가 증언들이 나온 건데요. 일단 2월 19일에 학폭 의혹이 처음 불거졌고요. 한 달 뒤인 3월 19일만 하더라도 소속사에서 이 최초 작성자를 포함해서 악플러들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폭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수진 씨도 팬 커뮤니티에 글을 써요. 학폭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을 폈거든요. 근데 수진 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학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탈퇴는 왜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점이 결정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수진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폭로글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그 현직 배우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누가요? 누구예요? 네, 바로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아역 배우로 출연을 했던 배우 서신혜 씨입니다. 이 동창생의 주장에 따르면요, 서신혜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전학을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전교생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관심을 받으니까 수진 씨와 그 수진 씨의 무리들이 좀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창들의 추가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더욱 불이 붙었어요. 수진 씨 무리가 이 서신혜 씨 책상에 담배를 넣은 다음에 제 담배 피잖아 라고 담배를 핀다라는 이 소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졸업식 때 왜 부모님들이 편지를 써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훔쳐가서 서신혜 씨가 그 부모님 편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 괴롭힘이 이어졌었다라는 이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서신혜 씨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었던 거고 서신혜 씨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의외로요, 수진 씨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혜 배우와는 학창 시절 대화도 일절해본 적이 없다. 책상에 담배를 넣거나 졸업식 편지를 훔친 일은 모두 제가 한 게 아니다. 학폭 가해 의혹을 아주 전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입장문 말미에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서신혜 씨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아주 초강수를 두기도 합니다. 이 초강수가 결국 독이 됐어요. 일주일 후에 수진 씨의 요청에 대해서 서신혜 씨가 답을 했는데 수진이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고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굣길, 쉬는 시간, 복도, 급식실에서 2년 동안 꾸준히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많은 이런 학폭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폭로하는 이들은 대부분 비연예인, 비유명인, 그리고 익명 뒤에 있죠. 그래서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데 이번엔 서신혜 씨가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증언을 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결국 수진 씨 논란이 된 지 6개월 그리고 데뷔한 지 3년 만인 2021년 8월에 소속사에서 전격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아이들에서도 탈퇴하게 됩니다.